네, 양가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강철교 남단수 중에서 불발탄이 발견됐다고요?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한강철교 남단 수중에서 6.25 전쟁 때 투하된 항공탄이 발견돼서 관계 당국이 인양 작업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한강 경찰대와 소방 당국 등은 오늘 오전 9시쯤 이 수중 청소업체 관계자로부터 한강철교 남단 수중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공군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수색한 결과 6.25 전쟁 때 항공기에서 떨어진 불발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국은 내일 새벽 철교를 통제하고 인양 작업을 할 예정이지만 인양을 위해선 차량과 전철을 모두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교통 통제 관련 소식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안에 지상 5층, 지하 6층에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최대 예산 2천억 원을 들여서 2천석 규모의 시향 콘서트홀을 세종로 공원 내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르면 2017년 공사에 들어가서 2019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강북 지역의 콘서트홀을 세워서 예술의 전당과 함께 강남북 클래식 콘서트홀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이 시 소유지여서 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콘서트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외교관 출신 모임인 한국외교협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심장부의 콘서트홀을 건설하려 한다는 것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 대한민국 심장부에 시향 콘서트홀을 짓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네, 외교협회 측에 따르면요. 이 콘서트홀이 기존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등 국가 상징물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는 외교부 청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사를 방문하는 외빈과 주한 외교사절단의 경호 문제를 우선 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대란 유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종로 공원은 시향 콘서트홀 입지로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외교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외교 의전 또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란 입장인데 네. 반대를 하는 측이 한국 외교협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글학회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 한글학회 입장에서는 이 세종로 공원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역사문화공원으로 새 단장된 세종로 공원에는 이 한글 자모로 만들 수 있는 11,172가 이자를 여러 개의 돌에 새긴 한글 마당과 함께 이 조선어학회 사건 72주년을 기려서 지난해 건립된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이 있어서 이 한글학계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로 공원이 사라지면 세종대로와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세종문화회관과 연계되는 한글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이 아무래도 약화가 되고 기념탑 이전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글학회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한 지 5년도 안 돼서 또 그 자리를 밀어내고 콘서트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 네. 서울시는 콘서트홀을 세워도 클래식 관련 시설로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원 안에서 콘서트홀과 기념탑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요. 갈등을 잘 조율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아무쪼록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새 브랜드죠. 하이서울 대체할 아이서울유가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고요? 네, 서울시는 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22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대규모 한류 공연에서부터 외국 행사와 홈페이지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네. 시는 우선 국내외 홍보 캠페인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서울 시민의 날인 10월 28일에 열릴 시민 참여형 글로벌 메가 한류공원에 3억 원, 그리고 중국 베이징과 프랑스 파리 등 현지 행사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는 한참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독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워서 기업과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서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가장 많은 비용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아이서울유 선포의 취지가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6개 외국어로 이 외국어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서울유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든다고 합니다. 예. 홈페이지 활성화와 번역비 그리고 SNS 운영에 약 7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새 브랜드가 선포 당시에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4,70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인천시 인천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수익시설 유치에 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진행한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5개 수익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이 입찰에서 유일하게 영화관 운영 사업자 한 개 업체가 입찰을 행했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한 입찰은 모두 유찰됐는데요. 시는 영화관 입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쯤 심사를 거쳐서 최종 낙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사 결과 이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요, 내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5개 시설에 대한 입찰에서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으니까 나머지 다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유찰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이렇게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시설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선 떨어지고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등 인근의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할 예정이어서 대형마트나 아울렛과 같은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체육시설 전체를 놓고 봐도 현재까지 운영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주 경기장이 올해에만 185억 원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 수익시설이 모두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 적자를 채우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함께 수도권 이슈 브리핑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